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다. 강민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52세, 회계법인에서 20년을 일한 그는 이제 숫자보다 침묵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3년 전 그의 아내 윤혜진이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49세의 나이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민수의 삶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밤이 와도 잠들 이유가 없었다. 다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혜진과의 결혼 생활은 25년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했다.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혜진은 2번의 유산을 겪었고 3번째 임신 시도 끝에 의사는 더 이상의 임신은 혜진의 몸에 위험하다고 했다. 민수는 아내를 선택했다. 아이보다 혜진이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여보,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리고 정말로 둘만으로 충분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명절이면 작은 여행을 떠났다. 혜진은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고 민수는 매일 저녁 그녀가 추천하는 책 이야기를 들으며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식탁에는 혜진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거실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민수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했고 민수는 그것조차 거절할 힘이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친구들은 처음 몇 달간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고 밥이라도 먹자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점점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다. 민수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침대에서 1시간 정도 천장을 보다가 일어났다. 간단하게 물만 마시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다. 무엇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배달음식을 시켰고 대부분은 먹지 못하고 버렸다. 밤이 되면 다시 침대에 누웠고 잠이 올 때까지 혜진의 사진을 보았다. 혜진의 휴대폰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꺼낼 수 없었다. 한번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 안에는 혜진의 목소리, 그녀가 찍은 사진들, 그녀가 쓴 메모들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볼 용기가 없었다.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민수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그날, 혜진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그의 슬픔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혜진이 자주 입던 카디건을 발견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그것을 꺼내 들자 희미하게 그녀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카디건을 안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소리내어 울었다. 혜진아, 미안해. 나 혼자는 정말 안 되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독백이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카디건을 가슴에 안은 채 그렇게 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혜진이 떠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달력을 보지 않은 지 오래였고 날짜를 세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 2시, 민수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밤중에 누가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발신자 혜진.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장난인가? 아니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보았다. 여전히 거기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민수는 메시지를 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터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제가 없어도 밥은 잘 먹고 있나요? 저는 여보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사랑해요. 민수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혜진의 말투였다. 혜진이 늘 하던 그 다정한 물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했다. 혜진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아니면 혜진의 휴대폰이 해킹당한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두려웠다. 이 메시지를 믿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민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메시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마도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해명될 것이라고, 누군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혜진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도, 그리움도, 혼란도, 그리고 아주 작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은 희망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휴대폰은 손에 쥐어진 채였다. 그는 계속해서 어젯밤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거기에 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다정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혜진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혜진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번호였다. 3년 전 장례를 치른 후 민수는 혜진의 휴대폰 요금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혜진의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금만 내고 있을 뿐 그 번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혜진의 휴대폰은 서랍 속에 있었고 개통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번호에서 메시지가 올 수 있단 말인가? 민수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죽은 아내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었다. 그날 하루도 민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거르고 저녁도 먹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메시지가 올까?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같은 시각인 새벽 2시.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다. 화면에는 또다시 혜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조금은 나아지게 해줄 거예요. 저는 항상 여보 곁에 있어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것이 장난이든 누군가의 실수든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은 분명 혜진이 할 법한 말이었다.
혜진은 늘 민수에게 환기를 시키라고 했다.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바깥 공기를 삘라고 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내보기로 했다. 혜진아, 정말 너야? 메시지를 보내고 민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분, 2분, 5분.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일방적인 메시지였다. 자동으로 예약된 무언가일 것이었다. 그러나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벽 2시마다 혜진의 번호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거예요. 오전 11시쯤 FM 98.1을 틀어보세요. 민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날 오전 11시에 라디오를 켰다. 그리고 정말로 혜진이 좋아하던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혜진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여보, 오늘은 제가 만들어주고 싶었던 요리 레시피를 보낼게요. 된장찌개예요. 여보가 제일 좋아하던 거 기억나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와 함께 간단한 레시피가 첨부되어 있었다. 민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 섰다. 손이 서툴렀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레시피를 따라 천천히 만들어 나갔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고 끓이고 있으니 눈물이 났다. 혜진이 늘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녀의 웃음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완성된 찌개는 혜진이 만든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그리고 그날 민수는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여보, 오늘은 산책을 해보세요. 집 근처 공원만 한 바퀴라도 좋아요. 민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공원에는 단풍이 들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만 멈춰 있었을 뿐이었다. 여보, 혹시 옛날 친구 박철수 기억나요? 그 친구가 요즘 여보 걱정을 많이 한대요.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민수는 놀랐다. 철수는 대학 동창이었고 혜진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번 연락을 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민수는 모든 연락을 거절했고 철수도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혜진은 어떻게 철수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민수는 용기를 내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끝에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민수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정말 내 목소리 맞지? 형님.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철수는 민수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이라도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혜진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일까? 민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혜진이 떠나기 전 자신을 위해 남긴 무언가였다.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다. 이 메시지들을 따라가 보기로. 혜진이 남긴 길을 한 걸음씩 걸어보기로. 그것이 혜진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혜진이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라면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메시지는 날마다 왔고 민수는 날마다 조금씩 변해갔다.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다. 혜진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200일째 되는 날의 메시지였다. 여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여보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비록 곁에 없어도 저는 항상 여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힘내세요, 여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처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고마워, 혜진아. 나 노력할게. 그리고 그날 민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면도를 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민수에게는 큰 시작이었다. 메시지가 시작된 지 300일이 지났다. 민수는 이제 매일 새벽 2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시간이 되면 혜진의 목소리가, 혜진의 마음이 자신에게 닿았다. 그것은 민수에게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민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회사의 복직 의사를 밝혔고 상사는 기뻐하며 환영했다. 출근 첫날 민수는 떨렸지만 혜진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여보,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떨려도 괜찮아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마치 민수의 출근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아침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동료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누구도 지난 3년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건넸다. 민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숫자들, 장부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일을 시작하며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여전히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슬픔이 자신의 능력까지 앗아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의지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혜진의 메시지가 그 의지를 되찾아주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저녁을 직접 해 먹었다. 혜진이 보내준 레시피들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간단한 요리들이었지만 민수는 그것을 만들며 혜진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도대체 혜진은 언제, 어떻게 이 메시지들을 준비한 것일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남아있을까? 민수는 혜진의 친한 친구였던 서은이에게 연락했다. 은희는 혜진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혜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종종 민수에게 안부를 물었던 사람이었다. 은희 씨, 저 민수예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은희는 흔쾌히 응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혜진이 좋아하던 카페에서 만났다. 은희는 민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안색도 밝아지시고. 은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 혜진이 덕분이에요. 민수는 은희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매일 오는 메시지, 그 메시지들을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혜진이 언제 이것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은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은희를 바라보았다. 혜진이가 마지막 6개월 동안 자신의 시안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혜진이는 2년 전부터 췌장암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민수 씨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교통사고. 그것은 거짓이었던 것인가? 아니요. 교통사고는 정말이에요. 하지만 혜진이는 그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많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대요. 혜진이는 그 6개월 동안 민수 씨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거 혜진이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 민수 씨가 언젠가 물어보시면 드리라고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표지에는 혜진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보에게 마이너스 1001의 사랑. 민수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혜진의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겠네요. 놀라셨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떠난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걱정된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비록 곁에 없어도 당신 곁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시작한 게 이 프로젝트예요. 1000일. 약 3년이에요. 제 생각에 3년이면 당신이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00개의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하루 하나씩 당신에게 보내지는 메시지요. 처음 100일은 위로의 메시지예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곁에 있어 줄게요. 다음 300일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다음 400일은 성장의 메시지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할게요. 마지막 200일은 이별의 메시지예요.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저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당신이 웃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이 1000일의 메시지가 끝나면 저는 정말로 떠날 거예요. 그때는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사랑해요, 민수. 영원히. 당신의 아내 혜진.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은희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혜진이는 마지막 6개월 동안 매일 밤 메시지를 썼어요. 당신의 하루를 상상하며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고민하며 1000개의 메시지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제게 부탁했어요. 이 메시지들을 전문 업체에 맡겨서 당신이 떠난 후 100일째부터 매일 전송되도록 해달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혜진은 자신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했던 것이었다. 은희 씨, 저는 괜찮아요. 민수 씨. 혜진이는 당신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민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 안에는 혜진이 쓴 1000개의 메시지의 초안과 계획표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읽지 않기로 했다. 아직 700일이 남아 있었다. 매일매일 혜진의 메시지를 새롭게 받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혜진의 사진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열심히 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약속해.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웃고 있었다. 건강했을 때의 그 밝은 미소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메시지 400일째, 혜진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 여보,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봐요. 여보가 예전에 하고 싶다고 했던 것들 기억나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혜진과 함께 살던 시절. 민수는 늘 바빴다. 일에 치여 살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집에만 있었다. 혜진은 가끔 물었었다. 여보, 만약 시간이 많다면 뭘 하고 싶어요? 민수는 그때 대답했었다.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어릴 적 꿈이 사진작가였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을 포기했다고. 다음 날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왔다. 여보,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교실이 열린대요. 초보자 반이에요. 등록해보는 건 어때요? 카메라는 집 서랍에 있는 제 카메라 써도 돼요. 민수는 혜진의 카메라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혜진은 가끔 도서관 행사 사진을 찍곤 했었다. 민수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나무짚을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다. 찰칵.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민수는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수강생은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민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다. 강사는 젊은 여성 사진작가였고 열정적으로 기초를 가르쳤다. 사진은 빛을 담는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민수는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구도도 엉망이고 노출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강사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민수 씨, 감성이 있으세요. 사진에서 느껴져요. 뭔가 그리움 같은 게요. 민수는 웃었다. 그렇다. 자신의 사진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혜진에 대한 그리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한 기대까지.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동네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단풍 든 나무, 벤치에 앉은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석양에 물든 하늘. 모든 것이 렌즈를 통해 보면 새로웠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중 마음에 드는 사진 몇 장을 골랐다. 그리고 혜진의 사진 앞에 놓았다. 혜진아, 나 이거 찍었어. 어때? 괜찮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혜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메시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 여보, 오늘은 봉사활동은 어때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대요. 민수는 주말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고 식사 준비를 거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은 민수를 반겼고 민수도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한 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었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봉사를 하나?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숙제를 하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만. 자네도 좋은 사람이고.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혜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혜진처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여보, 등산은 어때요?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가고 싶었던 산들,
기억나요? 민수는 등산화를 샀다. 그리고 혜진과 가고 싶다고 했던 산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세상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상쾌했다. 민수는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혜진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혜진아, 여기까지 왔어.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등산을 하며 민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함께 산에 올랐다. 사람들은 민수의 사진 실력을 칭찬했고 민수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여보, 이제 요리 교실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 말고 더 많은 걸 배워보세요. 민수는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다. 강사는 중년의 남자 셰프였고 수강생들은 대부분 민수처럼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파스타를 만들고 스테이크를 굽고 디저트를 만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배운 요리를 집에서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등산 동호회 사람들에게 보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언제 한번 대접해달라고 농담을 했다. 민수는 정말로 집들이를 계획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을 불렀다. 민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사람들이 왔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3년 전 혜진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이 집에 생기가 돌았다. 한 친구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 형,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 아내가 선물을 줬어요. 매일매일 나한테 용기를 주는 선물을요. 친구들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민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손님들을 보내고 민수는 혜진의 사진 앞에 앉았다. 혜진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내가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고마워. 메시지 600일째.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진을 찍고 등산을 하고 요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혜진의 부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혜진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다시 살아가는 것, 다시 웃는 것,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혜진이 1000개의 메시지에 담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메시지 700일째. 민수는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3년 전 혜진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인정받고 있었다. 복직 후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상사는 민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고 민수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여성 회계사. 이름은 한지영이었다. 지영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일해온 사람이었다. 민수는 지영과 같은 팀에 배치되었다. 처음 지영을 만났을 때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지영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민수가 3년 전 가지고 있던 그 슬픔과 비슷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을 이겨내려는 강인함도 보였다. 지영은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했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밖으로
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곤 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영에게 말을 걸었다. 지영 씨,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졌다.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자연스러웠다. 그 후로 민수와 지영은 가끔 함께 점심을 먹었다. 민수는 지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혜진을 잃은 일, 그 후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매일 오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영은 민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남편을 암으로 잃은 일, 어린 아들을 키우며 일해야 했던 고된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는 것. 민수 씨는 부인분이 남긴 메시지 덕분에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지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메시지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다시 살아가기로, 혜진이 원하는 대로 행복해지기로. 지영 씨도 그럴 수 있어요.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의 메시지를 받았다. 여보, 새로운 사람을 만났나요? 좋아요. 여보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여보의 마음이 다시 누군가에게 움직인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여보가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다. 혜진은 정말로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시 사랑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영은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혜진을 완전히 보낼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민수와 지영은 친구가 되었다. 때로는 함께 등산을 가고, 때로는 함께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갔다. 지영의 아들도 만났다. 15살 소년이었는데 민수를 보며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어느 주말 민수는 지영과 그녀의 아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지영의 아들이 물었다.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미 결혼했었어. 하지만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처럼요? 그래, 너희 아빠처럼.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저씨도 우리 엄마처럼 외로우시겠네요. 민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눈빛에서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다. 지영도, 이 소년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슬픔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 외롭지.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이제는 덜 외로워. 민수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산 후 지영이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오늘 고마웠어요. 우리 준이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어른 남자랑 이렇게 편하게 지낸 건 처음이에요. 저도 고마워요. 지영 씨랑 준이 덕분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동질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메시지 800일째, 혜진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제 많이 강해졌죠? 예전에 여보는 너무 약했어요. 저한테만 의지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보는 혼자서도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고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아, 맞아. 나 많이 강해졌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됐어. 하지만 그게 너를 잊는다는 건 아니야.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다.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공간을 빌렸고 사진 교실 동료들도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전시 준비를 하며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혼자에서 함께로 나아가는 이야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친구들, 동료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등산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지영과 그녀의 아들도 왔다. 사람들은 민수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한 사진 앞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은 석양 속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제목은 영원이었다. 지영이 민수에게 물었다. 이 사진, 부인분 생각하며 찍으신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혜진이와 나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민수는 지영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자신이 강해진 건 혜진 덕분이었다. 혜진이 남긴 1000개의 메시지. 그 하나하나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200일만 남았다. 메시지 850일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여보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여보를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혜진이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00일이 가까워지면서 혜진의 메시지는 점점 더 이별의 색깔을 띄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노트를 꺼내 혜진이 쓴 계획표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200일은 이별의 메시지라고 적혀 있었다. 혜진은 민수가 자신을 보내줄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비시키고 있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혜진의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두려웠다. 매일 아침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다. 메시지가 사라지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혜진의 인도를 받으며 민수는 정말로 많이 변했다.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 슬픔과 함께, 그리움과 함께, 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민수는 지영을 만났다. 요즘 들어 지영과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가고 주말에는 아들 준이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어느 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 우리 사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지영 씨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수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의 뒤에 무엇이 올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다만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는 지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했다. 혜진의 손과는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위로가 되는 온기였다. 메시지 900일째. 혜진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제가 여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저를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물론 가끔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여보의 미래를 망설이지는 마세요. 여보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저와의 추억에만 쓰지 말고 새로운 행복을 만드는 데 써주세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혜진은 끝까지 자신의 행복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죽어서도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민수는 혜진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혜진아, 너를 잊을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너 때문에 멈춰 있지도 않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새로운 행복을 찾을 거야. 그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야. 다음 날, 민수는 지영에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다. 지영은 놀란 표情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민수 씨가 저한테? 네, 지영 씨, 저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영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소박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지영에게 혜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지영도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민수 씨,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둘 다 그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고통이 어떤 건지. 지영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 씨, 저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니겠죠? 민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바탕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메시지 951째. 혜진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나요? 축하해요. 진심으로. 여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저는 정말 기뻐요. 그 사람을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여보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고 지영에게 보여주었다. 지영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 씨 부인분,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네, 혜진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영은 민수를 안아주었다. 민수도 지영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슬픔과 행복을 나누었다. 시간은 흘러 메시지 980일째가 되었다. 이제 20일만 남았다. 민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혜진에게 말을 걸었다. 혜진아, 이제 곧 이별이구나.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너 덕분에 나는 지영이를 만날 수 있었어. 너 덕분에 나는 행복할 용기를 얻었어. 메시지 991째. 혜진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여보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이제 정말 혜진과의 작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1000일.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너무 짧았다. 민수는 혜진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쉬웠다. 지영은 민수의 상태를 걱정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이별이 다가오니까 조금 슬플 뿐이에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함께 있을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민수는 지영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혜진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힘. 메시지 991일째. 여보, 오늘부터는 매일 여보에게 편지를 쓰듯이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저의 진심을, 저희 사랑을, 저희 바람을 담아서요. 첫 번째 편지 시작할게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대학교 도서관이었죠. 여보는 회계학 책을 찾고 있었고, 저는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여보의 눈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여보는 그만큼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 첫 키스, 첫 싸움,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모든 것이 영화 같았어요. 여보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선물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보,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저를 아내로 만들어줘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서. 민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혜진과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어색하게 커피를 마시던 첫 데이트, 설악산에서의 프러포즈, 작지만 따뜻했던 결혼식. 민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혜진의 무덤을 찾았다. 묘지는 조용했고 달빛이 밝았다. 민수는 혜진의 묘비 앞에 앉았다. 혜진아, 나왔어. 오랜만이지? 미안해. 그동안 자주 못 왔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오면 내가 정말 없다는 게 실감나서 올 수가 없었어. 민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는 와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여기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 메시지 992일째. 여보, 두 번째 편지예요. 저는 여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저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 천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여보가 이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일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여보를 믿었어요. 여보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이에요. 다만 스스로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제 믿음이 맞았어요. 여보는 정말 강해졌어요. 혼자 요리하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심지어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 이제는 괜찮아요. 저를 보내줘도 돼요. 여보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만나도 될까요? 지영은 30분 후 민수의 집 앞에 도착했다. 민수는 지영을 안으며 울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민수 씨. 다 괜찮을 거예요. 메시지 993일째. 여보, 세 번째 편지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보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없어도 여보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여보 곁에 있어요. 여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보가 밥을 먹을 때, 여보가 웃을 때, 저는 거기 있어요. 여보의 기억 속에, 여보의 마음 속에, 저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메시지 994일째. 여보,
네 번째 편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거 저는 정말 기뻐요.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심이 돼요. 이제 여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 사람을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여보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가끔은 저도 생각해 주세요. 1년에 한 번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저를 떠올려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메시지 995일째. 여보, 5번째 편지예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늘 일에 바빴죠. 도서관 일이 끝나면 피곤하다며 일찍 잤어요. 주말에도 집안일에 치여서 여보와 제대로 놀러 가지 못했어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보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 순간을 여보와 함께 보낼 거예요. 여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메시지 996일째. 여보, 6번째 편지예요. 저는 여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보, 웃어요. 매일매일 웃어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요. 삶은 짧고 웃을 일은 많으니까요. 저도 웃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여보를 보며 웃고 있어요. 여보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메시지 997일째. 여보, 7번째 편지예요. 저는 여보를 만나 행복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여보를 만나고 싶어요. 다시 여보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꼭이요. 약속해요. 메시지 998일째. 여보, 8번째 편지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네요.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여보도 준비되었죠? 이제는 저를 보내줘도 괜찮아요. 슬프겠지만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저를 기억하되 저 때문에 멈춰 있지는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보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메시지 999일째. 여보, 9번째 편지예요. 내일이면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요. 하지만 동시에 평온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내일 마지막 메시지를 받으면 여보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여보만의 빛을 찾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민수는 마지막 밤을 지영과 함께 보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 1000일의 여정이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했다. 1000일째 되는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오늘 새벽 2시, 혜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올 것이었다. 민수는 하루를 평소와 똑같이 보냈다. 회사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일하고 점심은 지영과 함께 먹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은 불안했다. 시계를 계속 확인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 씨, 오늘 밤 제가 함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지영 씨.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겪어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이와의 마지막 순간이니까요. 지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도 먹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혜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렀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새벽 1시 50분. 민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았다. 혜진의 사진을 옆에 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혜진아, 천일이야. 우리 여기까지 왔어. 1시 55분. 민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1시 58분. 민수는 눈을 감았다.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 1시 59분. 민수는 눈을 떴다.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2시 00분 정확히. 알림음이 울렸다.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천일.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수고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잘 해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당신이 이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일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할까?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요.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믿음이 맞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일어섰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울었지만 다시 웃었고, 절망했지만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여보, 이제 저는 진짜로 떠날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저를 보내줄 시간이에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당신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 사람을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보, 저와 보낸 25년을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 행복을 기억하되, 그 행복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살아주세요. 웃고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가끔은 저를 생각해 주세요. 1년에 한 번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제 무덤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혜진아,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 당신의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에요. 잘 살아요. 여보,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의 아내 윤예진. P.S. 서랍맨 아래 제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열어보세요. 민수는 메시지를 다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작은 상자가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여보, 이 USB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 녹음한 음성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총 10개예요.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들어주세요. 1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2점, 재혼을 결심했을 때. 3점, 새 아내와 싸웠을 때. 4점, 외로움을 느낄 때. 5점,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6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7점, 병이 들었을 때. 8점, 은퇴를 했을 때. 9점, 손주를 보게 되었을 때. 10점, 당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이 메시지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여보. 민수는 USB를 손에 쥐고 혜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너는 정말 끝까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혜진의 사랑이, 그녀의 헌신이, 그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나요? 축하해요. 진심으로.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민수는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혜진은 정말로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다. 죽음 너머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천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민수는 지영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슬프지만 동시에 평온해요. 혜진이가 정말로 떠났다는 게 실감나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저, 민수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저는 민수 씨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동질감이었고 우정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이에요. 민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민수 씨의 아픔을 나누고 싶고 민수 씨의 행복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혜진이를 사랑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래도 사랑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아직 혜진이를 완전히 보낼 수 없어요. 혜진이는 제 과거이고 제 일부예요.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나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남편도 제 과거이고 제 일부예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는 지영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의 사진 앞에 앉았다. 혜진아, 나 지영이랑 사귀기로 했어. 내가 괜찮다고 했지. 내가 허락해줬지. 고마워.
혜진아, 정말 고마워. 시간이 흘렀다. 민수와 지영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영의 아들 준이도 민수를 받아들였다. 준이는 민수를 아저씨가 아닌 민수 형이라고 불렀다. 1년 후, 민수는 지영에게 프러포즈했다. 설악산 정상에서 혜진과 함께 오르고 싶었던 그 산에서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완벽한 남편은 아닐 거예요. 가끔 혜진이를 그리워할 거고 가끔 슬퍼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씨. 저도 완벽한 아내는 아닐 거예요. 가끔 제 남편을 그리워할 거고 가끔 힘들어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정상에서 포옹했다. 그리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혜진아, 보고 있지? 나 행복해. 내가 바라던 대로 나 다시 행복해졌어.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민수의 등산 동호회 사람들, 지영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준이의 친구들까지. 결혼식장 한쪽에는 혜진의 사진과 지영의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수와 지영은 식이 시작되기 전 그 사진들 앞에서 묵념했다. 혜진아, 오늘 내가 재혼해. 내가 축복해줄 거라고 믿어. 사랑해, 혜진아. 영원히. 결혼 후, 민수와 지영은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혜진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새 집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민수는 그 방을 기억의 방으로 꾸몄다. 혜진의 사진, 혜진이 좋아하던 책들, 혜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그곳에 정리했다. 지영도 자신의 남편 사진과 물건들을 그곳에 두었다. 이 방은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는 이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과거에 갇혀 살지도 않아요. 지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민수는 두 번째 USB 메시지를 들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여보, 재혼했나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다시 가정을 꾸렸다니, 저는 정말 기뻐요. 새 아내를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둘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의 과거이고 당신의 기억 속에 있으면 충분해요. 당신의 현재는 새 아내와 함께 하세요.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수는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영을 안았다. 고마워요, 지영씨.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수씨. 세월이 흘렀다. 민수와 지영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준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민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수는 여전히 사진을 찍었고 등산을 했고 봉사활동을 했다. 지영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다녔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다. 매년 혜진의 기일이 되면 민수는 혼자 혜진의 무덤을 찾았다. 지영은 그날만큼은 민수에게 온전히 혜진을 추모할 시간을 주었다. 혜진아, 나 잘 살고 있어. 지영이랑 행복해. 준이도 잘 크고 있고 내가 바라던 대로 나 정말 행복해. 고마워, 혜진아.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민수는 혜진의 묘비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짚이 흔들렸다. 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혜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민수가 65세가 되던 해, 그는 회사에서 은퇴했다. 지영도 같은 시기에 은퇴했다.
두 사람은 이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은퇴 후 민수는 8번째 USB 메시지를 들었다. 은퇴를 했을 때, 여보, 은퇴했나요? 축하해요. 이제 자유예요.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의 후반부를 즐기세요. 저는 항상 여보를 응원하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여보. 민수와 지영은 전국을 여행했다.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가보지 못한 곳들을 다녔다. 민수는 여행지마다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당신 사진 정말 좋아졌어요. 지영이 말에 민수는 웃었다. 혜진이 덕분이에요. 혜진이가 사진을 배우라고 했거든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에게 감사해요. 당신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준이는 결혼을 했고 1년 후 아들을 낳았다. 민수와 지영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민수는 눈물이 났다. 혜진과 자신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손주를 안게 되었다. 그날 밤 민수는 9번째 USB 메시지를 들었다. 손주를 보게 되었을 때, 여보, 손주를 보게 되었나요? 정말 축하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여보가 이뤘네요. 손주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저도 어딘가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보. 민수는 손주를 민준이라고 불렀다. 민수의 민과 준이의 준을 합친 이름이었다. 민준이는 민수를 무척 좋아했고 민수도 민준이를 끔찍이 사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준이는 자랐고 민수와 지영은 늙어갔다. 민수는 70세가 되었고 지영은 68세가 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였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민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혜진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다시 사랑하고, 행복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지영에게 말했을 때 지영은 울었다. 민수 씨,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수는 지영을 안았다. 괜찮아요. 지영 씨, 우리 충분히 행복했어요. 후회 없어요. 민수는 준이와 민준이에게도 말했다. 준이는 눈물을 흘렸고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응, 안 아플게. 민준아, 할아버지, 너 많이 사랑해. 병원에 입원한 민수는 마지막 몇 달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 동료들이 찾아왔다. 모두가 민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민수 형, 형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민수 씨,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어요. 민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민수는 지영에게 부탁했다. 지영 씨, 제가 떠난 후에 혜진이 무덤 옆에 묻어주세요. 저는 혜진이 곁에 가고 싶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민수 씨,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영 씨도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네, 민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영 씨,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 USB 메시지를 들었다. 당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당신도 곧 저에게로 오는군요.
무섭지 않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보, 이제 곧 만나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이 오면 제가 안아줄게요. 그리고 말해줄게요. 수고했어요, 여보. 정말 잘 살았어요 라고.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곧 만나요. 민수는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혜진아, 나 간다. 기다려. 민수는 지영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모두가 민수를 추모했다. 민수의 사진 옆에는 혜진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다. 민수는 혜진의 무덤 옆에 묻혔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왼쪽 사랑하는 아내 윤혜진 1975-2023 영원히 기억될 사랑. 오른쪽 사랑하는 남편 강민수 1974-2044 다시 만난 사랑. 지영은 두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혜진 씨, 민수 씨 잘 부탁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수 씨를 저에게도 나눠줘서 준이와 민준이도 함께 묵념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행복하세요. 그날 밤 지영은 꿈을 꾸었다. 민수와 혜진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보며 지영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영은 꿈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 에필로그 1년 후 지영은 민수의 사진첩을 정리하며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벤치 사진이었다. 제목은 영원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민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된다. 혜진아, 지영아, 사랑해, 영원히. 지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민수와 혜진이 함께 그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영원히.